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노후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이 기분은. 여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당신은? 저도 모르겠네요.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부부로만 남은 이 시간이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 넓은 아파트를 떠나 시골로 간 그들. 모두가 말렸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평생 몰랐던 진짜 인생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바뀔지 모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거실 창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 김철수 72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아내 박순 자육십구는 평생 현모양처로 살았습니다. 아들은 의사, 딸은 변호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친척들은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집은 고요했습니다. 철수는 정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습관은 남아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 이걸 왜 하고 있지? 순자는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 예전엔 5명 분량이었는데 이젠 2개 접시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반찬은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들은 며칠 뒤 버려지곤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응, 잘 먹겠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TV 뉴스 소리만 식탁을 채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40년 부부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지만 보고 싶은 채널이 없었습니다. 뉴스, 홈쇼핑, 예능, 드라마. 화면만 바뀔 뿐 재미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먼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이 2명뿐이니 집이 더러워질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방은 아들 방이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방에는 어린 시절 트로피와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있곤 했습니다. 작은 방은 딸 방이었습니다. 변호사인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액자 속 고등학생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조명을 켜도 어두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였습니다. 철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읽지 않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퇴직하면 책을 많이 읽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자식들은 성공했는데 왜 외로울까? 넓은 집에 사는데 왜 갇힌 기분일까? 철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연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재미없었습니다. 골프를 쳐도 공허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인가? 철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식. 그는 그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끝난 뒤의 삶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우리 잘 살아온 거 맞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성공적이었지만 현재는 공허했습니다. 잘 살아온 거겠지. 철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늙어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끝인가?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버리려고 꺼내다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시골이었습니다. 철수의 고향, 전라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순자를 데리고 간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지? 순자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975년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5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순자는 25이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은 초라했습니다. 배경의 기와집은 낡았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있었던 시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던 시절. 여보, 이것 좀 봐요. 순자는 거실로 나가 철수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당신 고향에서 찍은 거.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순자를 부모님께 소개하려고 고향에 갔었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순자를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쁜 며느리 데려왔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카메라를 빌려와서 찍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춰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가 좋았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가난했는데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순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시골에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철수는 순자를 봤습니다.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시골?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순자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이루려고 한 게 이 집인데.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맞아요. 이루긴 했죠. 그런데 이제 뭐 해요? 순자의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청소할 것도 없고 요리할 사람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TV만 보고 계시잖아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철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달라질 것 같아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이웃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선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철수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불편할 거야.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겨울엔 추울 테고. 그래도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말이 철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맞았습니다. 요즘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아쉬웠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골에서 산다는 것.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편한 도시를 버리고 불편한 시골로 간다고? 친구들이 알면 말릴 것입니다. 자식들도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가볼까? 어디요? 시골. 내 고향. 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짜요? 그냥 구경만. 결정은 나중에. 철수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작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균열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주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뜸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들은 사라지고 현대식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철수가 빈터를 가리켰습니다. 집은 헐리고 없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사진을 찍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을을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든 몇몇만 철수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철수 아니가. 예,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서울 가서 잘 산다며? 대화를 나누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 대신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울에서 느끼지 못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나쁘진 않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자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골로 이사 갈까 해. 순자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많이 생각했어. 시골이 어디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고향. 전라도. 거기가 얼마나 불편한데요? 병원도 멀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아직 건강해.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떡하시려고요. 여기 있으셔야 제가 챙기죠. 아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서운했습니다. 너 1년에 몇 번이나 오니? 순자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명절과 생신 때 외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운하신 거 이해해요. 그래도 너무 충동적이신 것 같아요. 충동적이 아니다. 깊이 생각한 거단다. 아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만류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 정작 부모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나도 엄마 의견에 동의해. 철수의 말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빠까지. 아들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너희 키우느라 희생한 건 많아.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철수의 말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만 밥을 우물우물 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나?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철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만 살 순 없잖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철수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린 한 팀이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해, 미래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깊은 대화였습니다. 늦은 건 아닐까? 순자가 불안해했습니다. 늦었지. 하지만 늦지 않았어.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지. 80대면 더 못하잖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가는 거예요? 순자가 확인했습니다. 응. 가자. 우리 두 번째 인생.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이불, 그릇 몇 개.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주거나 버렸습니다. 인생의 짐을 덜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응. 결정했어.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시고. 알았어. 걱정 마라.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층 로비를 나섰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삿짐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자연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당신은? 나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3시간 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계약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서울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살아보면 알겠지. 철수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정리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과 김치였습니다. 제대로 된 요리 도구가 아직 없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응. 밤이 되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밤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낯선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예요? 귀뚜라미 소리야. 이렇게 커요? 시골이니까. 난방을 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춥네요. 내일 틈을 막아야겠어. 철수는 이불을 더 꺼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낯선 느낌.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너무 충동적이었던 건 아닐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일단 자보자. 내일 다시 생각하고. 철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아닌 새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공기가 달라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철수도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날씨 좋네. 철수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의 불안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뭐 하고 싶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장 보러 가자. 차를 타고 시장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서울의 마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이소. 오늘 고등어 싸요. 상인들이 호객했습니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채소를 샀습니다. 고등어도 샀습니다. 가격이 서울보다 쌌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실 거예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사 왔어요. 아이고, 반갑네요. 자주 오이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녹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철수는 마당을 봤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거 한번 만져볼까? 철수는 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노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작업할 때는 느끼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몸을 쓰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순자도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무거워. 괜찮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땅을 일궜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쾌했을 텐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여기 뭐 심을까? 상추요. 상추 좋아하잖아요. 그래, 상추 심자. 씨앗을 샀습니다.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랄까요?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키워봐야지. 뭐? 철수는 덤덤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뭔가를 키운다는 것, 생명을 돌본다는 것,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철수는 웃었습니다. 나도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새로 이사 온 외지인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서울서 왔다며? 그러게. 나이 들어서 뭐하러 왔을까? 돈 많은가 봐. 뒷담화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신경 쓰였습니다. 철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순자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은 쳐다만 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지만 지나갔습니다. 왜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순자가 속상해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여기는 서울이 아니잖아. 철수가 달랬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한 통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김치 좀 담갔는데 드세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받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치 맛있었어요. 이거 먹어보소. 수제 된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작은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철수도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소에 참여했습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젊은이가 힘이 좋구만. 젊진 않습니다. 70 넘었어요. 70? 안 보이네. 건강해 보여. 칭찬이 기뻤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인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젊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적응하기 힘들지?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철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예.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요. 철수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말은 잘하네. 아부 아니야?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지인에서 이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화초부터 봤습니다. 어머, 꽃이 폈네. 작은 것에 기뻐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자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키운 상추예요. 순자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저녁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뭐 쓰는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평생 미뤄둔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글을 쓰고 꽃을 가꾸고 요리를 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돌보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진짜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그러게요. 오랜만에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대화도 늘었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상추 엄청 자랐더라. 내일 따먹을까? 좋아요. 말이 줄어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일찍 잤습니다. 몸을 써서 피곤했지만 개운했습니다. 잠도 깊게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불면증은 사라졌습니다. 약 없이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은 갑자기 깨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철수는 놀라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잠깐만. 내가 병원 전화할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을이 워낙 외진 곳이었습니다. 철수는 순자를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밤길을 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해.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긴 30분이었습니다. 철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순자를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철수는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호흡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정말요? 네.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일 수 있어요. 푹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너지는 줄 알았던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놀라셨죠? 순자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무리하게 시골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철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도 성공도 집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만 무사하면 된다는 것을. 순자는 회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한시도 순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 드릴까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철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세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잘 돌봐주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식이구나. 걱정은 하지만 곁에 있지는 않구나.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는 것을. 진짜 가족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사람. 늙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는 이 사람. 여보. 응. 고마워요. 갑자기 왜? 그냥. 곁에 있어줘서. 철수는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평생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빴을 것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집 청소하고 자식들 맞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한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괜찮아. 바쁘지? 네.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우린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끼리 지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조용히. 명절 아침. 간단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부모님 사진 앞에 음식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은 둘이 먹었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많이 끓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분량만. 맛있네요. 그래? 응. 오랜만에 둘이 조용히 먹으니 좋아요. 오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예쁘다.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여기 와서 잘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없는 명절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둘이면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골에서의 1년이 흘렀습니다. 텃밭의 상추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순자가 심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웃었습니다. 전혀. 당신은? 저도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때가 있는 거겠지. 지금이 우리 때였나 봐.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삶도 의미 있었어요. 자식들 키우고 성공하고. 응.
하지만 지금이 더 진짜 같아요.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철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70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10년? 20년? 그만큼만 있어줄 거죠? 당연하지. 끝까지 함께야. 순자는 철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철수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여보. 순자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저 별들 봐요. 맞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찾은 자리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산책 갈까요? 날씨 좋으면. 좋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잘 자요. 응, 잘 자. 두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할 하루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자식도 성공도 돈도 아닌 그저 둘이 함께하는 인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인생을 바꾸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진짜 인생을 사는 용기. 남이 정한 성공이 아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는 용기. 당신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용기를 얻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